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시신 부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지만 독극물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김한솔의 말레이시아 입국설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 낮 12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져 왔습니다. 부검 결과 발표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어제도 그 병원 당국자들이 그 기자회견을 해서 네. 발표를 해서 사실 기대를 좀 했었죠. 이제 정확한 이 물질이 뭔지, 사인이 뭔지 그걸 밝힐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좀 의외였어요.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고 아직까지는 뭐 확실치 않다는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전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사용됐나?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국제적인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 지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네. 그 물질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확한 그 사용 물질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 성분 분석 결과가 원래 좀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그 독극물을 사용했는데 그게 상당히 미세하게 사용했거나 또는 그 신종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가 상당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번 발표에서도 그 정확하게 어떤 물질이 사용됐는지가 뭐 밝혀지면 좋겠지만 좀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 자연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극물에 의한 암살인 것은 이제 확실한데 그게 지금 어떤 물질인지를 규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일이 걸리지만 실체적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북한 당국에 의한 암살 사건이다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 진실은 그 관련자들이 체포되거나 또는 북한으로 도주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뭐 명백한 상황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스모킹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 때문에 결국 오늘 이 김정남 시신 부검 결과에서 어떤 독극물이 나오느냐가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철이 과연 김정남과 동일인인가? 이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김정남이잖아요. 그 신체 모습이라든가 또 네. 우리 정보당국에서 제공한 뭐 지문이라든가 또 문신이라든가 네. 그런 것에 통해서 김정남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철과 김정남이가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와서 DNA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네. 김한솔이가 뭐 유력하겠죠. 그래서 일치가 되면 이건 김정남으로 확정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은 그걸 발표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주저하는데 내일 만약 수사 발표를 하게 된다면 또 김철과 김정남이 동일인이다. 네. 지금 김한솔이가 과연 쿠알라룸푸르에 갔냐는 거 가지고 지금 언론기관과 경찰 또 병원 막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김한솔이가 몰래 가서 네. DNA 검사 또는 뭐 혈액 검사를 해서 일치된 것이 된다고 한다면 내일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김철과 김정남이 동일인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독극물 우리 오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독극물을 썼느냐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자연산은 아니고 심장마비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독극물인데 그게 뭐냐? 이것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그것이 밝혀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스모킹건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이정철이가 아직도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이 살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철이가 최소한 자백을 해야 그게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이 생화학 무기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예, 북한은 생화학 무기가 미국이나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는 대략 한 40종 정도 되는데요. 생물학 무기가
한 13종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저균을 비롯해서 이러한 생물학 무기는 한 열흘 정도면 바로 무기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고요. 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약 25종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유량은 약 5,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정도의 어떤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범행 사건을 돌이켜보면 불과 범행에 2.3초밖에 걸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탈북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마음 먹고 정말 그 고위 탈북자들을 살해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997년 2월 달에 2월 15일 날 이한영 씨라는 사람이 네. 그 상당히 이제 일종의 로얄 패밀리거든요. 그 사람도 그 성혜랑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성혜림의 언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성혜림이는 김정은의 어머니고, 네. 김정남의 어머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비상을 걸어서 지금 그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경호원들을 배가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계속 비방하는 그런 고위 탈북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것은 그만해라 네. 하고 명령이 내릴 때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고위 탈북자에 대한 어떤 그 살해 명령을 이미 내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북한의 공장 요원들은 고위 탈북자들이나 또 우리 국민이랄까요? 고위 직에 대해서 그런 음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요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한솔의 행방이 좀 묘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김한솔이 지금 마카오에 있는지 또는 말레이시아로 입국을 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김한솔이 그 김정남의 시신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뭐 현재 입국을 했거나 또는 입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김한솔이 아니면 사실 김정남이라는 그 사실을 실체적 어떤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말레이시아 정부와 중국 정부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비밀리에 이 김한솔의 어떤 입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카오에 머물면서 중국 당국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김한솔이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등장을 한다면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한솔을 신변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의 이제 비행편이라든가 또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을 때 뭐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말레이시아 경제의 대부분을 소위 이제 화상들 중국 계통의 상인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어디가 있는지 지금 오리무중이긴 하지만 내일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수사 결과를 또 발표를 한다니까 김한솔이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확인을 했지 않을까. 예. 시신을 예. 자기 아버지다. 그렇게 확인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은 끝까지 이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중재자적인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을 봤을 때 깊이 개입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한솔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도 뭐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한솔은 뭐 지금 현재 마카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정부나 정보 당국에서 그 신병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고 거기서 시신을 확인하고 또 시신을 그 인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든 과정에 중국 정부에서 밀접히 개입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도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김한솔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이 낮 12시에 기자회견이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또 강철 말레이시아 대사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자기들이 행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실직고 한 적이 없습니다. 83년 아웅산 테러 사건도 그렇고 87년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자신들이 했다는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리 스모킹 건이 나와도 그러니까 네. 이정철이가 설사 고백을 해서 자백을 해서 이건 북한이 시켜서 했다고 자백을 한다 손치더라도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건 강압에 의해서 했다든가 짜고 했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절대로 시인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 대사가 이렇게 나올수록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어떤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말레이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외교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북한 측에서 이게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짜고 네. 이런 식의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런 어떤 일방적인 이런 이 주장이라고 해야 주장이나 이 될까요? 태도에 대해서 예.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잠시 후 있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혹시나 이 DNA를 김한솔이 만약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다면 DNA 검사를 통해서 김한솔이 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김철이라는 사람과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혹은 김한솔이 김정남의 시신을 인수해 간다면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김철이 김정남이다.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당연한 증거인데 이제 DNA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그렇게 빨리 검사 결과가 나오는지는 제가 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DNA 검사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이게 문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치과 기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지문도 이미 채취가 돼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김한솔이가 이건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점이 있다든가 이런 그 특징적인 것이 있거든요. 신체적인 그것을 분명히 이건 아버지라고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역시나 그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인정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역사적으로 북한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 손치더라도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했습니다. 미얀마도 1983년에 북한과 단교를 했었고 이번에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가 초강수로 일단 나오지 않을까. 물론 중국이 중재를 해서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네. 적당한 선에서 네. 대사 소환이라든가 예. 등등으로 끝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이번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지 않습니까? 국가적 자존심이. 예. 자기들의 의학적인 그런 기술이라든가 실력을 믿지 않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가적인 자존심이 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강수로 나올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는 이제 저희가 배후로 좀 인지해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난감하죠. 소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 수입도 지금 물론 다른 이유겠습니다만은 예. 석탄 수입도 전면 중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을 또 버릴 수가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딜레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적절하게 모두 다 만족하는 남한도 만족하고 북한도 만족하고 말레이시아도 만족하는 그런 지금 수를 계산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당국도 요즘 보면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놀고 있어요. 이게 아주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힌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지금 타이밍이라든가 이 발언 수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보고 특히 지금 모든 그 언론 보도들은 거의 일본 매체를 통해서 특종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예. 동영상도 그렇고 네. 그건 우리 언론에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특종을 물론 우리 기자들의 실력이 좀 미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실력 있는 기자들이 많이 가 있는데 취재를 거의 못하고 스쿠프를 못 하고 있죠. 네. 그건 뭐냐면 그것을 만약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남한 언론에 줬을 때 이 봐라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북한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아예 거 아닙니까? 제3국으로 주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지금 적절하게 특정하게 자기들이 편을 든다는 생각을 안 주기 위해서
스탠스를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숙부, 그러니까 김평일 체코 대사가 다음 암살 대상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김평일이 직접적인 암살 대상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 김정은 정권의 현재 행태를 놓고 볼 때 김평일 대사가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체제에 위협적이거나 또는 뭐 직접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런 일은 뭐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암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평일로서도 그동안 그 장성택이 처형되는 것도 봤고 또 김정남을 독살하는 것도 봤고 또 많은 권력 투쟁을 봐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처신을 조심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뭐 암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런 선을 넘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